조금만 이제 더 나가게 되면은 막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바로 이 점을 제기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의 혁신과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막말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홍 대표가요 어제 이제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박계를 암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저도 봤는데 기생충이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아유, 네. 아무튼 근데 이 막말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말들 이게 또 그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 발언도 이제 꽤 많이 있었는데 예. 홍 대표의 이제 발언 이후에 정정된 사실들도 이제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뉴스웨브에서는요 그런 발언 몇 개를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최근 홍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있습니다. 네.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코드 검찰화하려는 부정한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건 팩트가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네, 공수처가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 발언을 제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네. 홍콩에는 염정공서라는 게 있고요. 대만에는 또 이를 벤치마킹한 염정서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네.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부패 행위조사국이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이제 반부패 수사기관들이 있는데 이름들도 네. 거의 뭐 비슷합니다. 네네. 다만 이 해외 반부패 기관들은요 대부분 수사권은 갖되 기소권은 부여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언은 이런 거고요. 예. 두 번째 발언은 지난 9월 1일 방송의 날에 있었던 발언인데요. 네. 부당 노동 행위 의혹을 받고 있던 당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했던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홍 대표는 그때 이제 김 사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체포영장도 검찰이 청구한 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이 청구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사법사상 없을 겁니다. 또 그 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법사상 없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바로 뒤에 무슨 소리냐 사례 많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특사경이 뭐 체포영장 청구한 사례 없을 것이라는데 일단은요, 특사경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검찰에다가 특사경이 영장을 신청하면 그렇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사가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체포영장 발부 사례 김장겸 사장 이전에도 많았는데요. 굳이 올해 수치를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요. 지난해만 1,500건에 달했습니다. 아무튼 그 주장은 하는데 팩트가 틀렸다 그 말씀이신데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제 지난 9월 19일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서 푸대접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홍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욕 공항에 갔을 때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어떤 식의 의전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죠. 네, 그래서 면밀히 살펴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당시 이제 청와대가 외교 의뢰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당시 이제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이나 실무 때문에 방문을 할 때는 미국 정부에서 환영객이 나오지만 이번 방문은 유엔 총회 참석이기 때문에 영접객이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홍 대표의 수행 비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 제기였는데요. 지난 10월 9일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5군데서 했어요. 그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군에서 했다면 기무사겠죠. 이 정치 사찰하고 네, 그런데 당시 이제 군과 경찰, 검찰 모두 적법한 통신 조회였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수사 대상자의 이제 통화 목록에 홍 대표의 수행 비서가 포함돼서 절차에 따라서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홍 대표의 발언을 두고요.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뭐 이제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양아랑 기자가 몇 개의 사례를 골라 오셨지만 이것 말고도 뭐 제가 생각나는 게 또 있는 게 최근에 국회 특수활동비 이야기하면서 네. 자기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돈 받아가지고 당시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나눠줬다. 맞아요. 그게 당사자 반발 때문에 내 기억의 착오다. 이렇게 수정한 적도 있잖아요. 네, 뉴스웨브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몰라서 한 말이든 전략적으로 한 말이든 간에 분명한 거는 그 상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뭐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 뭐 성향이 다른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고 이제 어떤 정치의 양식이 공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네. 상대를 공격하는 거 뭐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사실 확인, 팩트 체크는 하고 공격을 해야지 좀 공방도 격조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럴게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심재철 의원의 주장도 이걸 국가기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 행위의 증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얘기라도 볼 수 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할 거면 격조 있는 공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팩트부터 좀 확인하고 하자. 이런 네. 이야기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최악의 취업난에 취업 준비생이 이제 공분을 넘어서 절망을 느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그것입니다. 2012년에서 2013년 강원랜드의 신입사원의 95%가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것으로 이제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한겨레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합격자 전원이 그러니까 95%가 아닌 100%가 청탁과 연결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청탁자 명단에는 뭐 이제 기존에 알려진 대로 전현직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예. 뭐 당시 이제 취업생들 사이에서 백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문이 실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상실감, 뭐 호탈감을 넘어서 엄청난 이제 분노가 일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당시 부정 채용 피해자 23명이요. 이제 네. 올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네. 참여연대가 2012년에서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요. 네. 합격자를 제외하고 원고인단에 모집했는데 일부 실비를 제외하면 모든 소송 비용이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 가운데 한 분을 잠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요.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번에 이제 집단 손배 소송에 참여를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자, 강원랜드에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어요? 저는 2005년부터 지원을 했고요. 몇 번이나 지원하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한 7번 정도 어휴.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강원랜드에 지원을 하신 거네요? 예, 지역 주민이고요. 아. 그 지역에서 이제 가장 이제 복지도 좋고 연봉도 높은 기업이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거주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강원랜드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근데 계속 떨어지셨던 거네요, 그러면? 예, 계속 떨어지고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지원은 했었죠. 예. 근데 7번 지원하셨는데 그럼 뭐 최종 면접 이렇게까지 가셨던 거예요? 면접은 몇 번 갔었고요. 네. 면접까지 몇 번 갔었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연극부 그러면 탈락을 하셨는데 왜 떨어지는지 혹시 이제 그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부정 채용은 전혀 뭐 꿈에도 상상을 안 했던 건가요? 그러면?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간간히 소문은 들렸었어요. 지역에서? 예, 지역에서 뭐 1년치 연봉을 줘야지 들어가니 금정 청탁을 해야지 들어가니 뭐 이런 어허.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근데 설마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잠깐 뭐 지금 말씀해 주신데 네.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강원랜드 공개 채용이 이제 뜨게 되면 네. 지역의 이슈화가 되게 크게 됩니다. 채용 공고 뜨면 예, 채용 공고가 뜨면 예. 이제 지역의 이슈화가 엄청나게 크게 돼서 이제 뭐 평양 지역 4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뭐 강릉, 춘천, 원주 지역들, 강원도 전체가 예. 이제 들쏠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이제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제 신의 시장이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뭐 백을 쓰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역 유지들한테 얘기를 해서 네. 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은 무성했었어요. 백 쓰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문. 네. 네. 근데 이제 속칭 이제 백 쓰다 보면 이제 돈도 좀 내야 되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 이제 같이 따라 나왔던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선생님은 전공도 그 관련 전공을 하셨다면서요? 예, 전공도 지역에 있는 관광학과를 나오고 네. 이제 뭐 지역 이제 평양 지역에 살았으니까 가산점도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탈락을 했었던 거죠. 아, 그러면 혹시 대학에 그 진학을 할 때부터 혹시 네. 그 이 강원랜드를 염두에 두셨었어요? 네, 강원랜드에 입사하기 위해서 네. 그 전에 다녔던 대학도 퇴사를 하고 예. 지역에 있는 관광학과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럼 혹시 그 지금 선생님 같은 이렇게 지역 주민이면서 강원랜드의 문을 계속 두드렸던 이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주위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요. 예.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도 못 들어가고 이제 타지로 일자리가 그 지역이 많이 없으니까요. 예. 타지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은 2015년까지 강원랜드 지원했는데 이제 떨어지셨고. 네. 그럼 어떻게 지금은 직장 잡으셨어요? 아, 지금은 7년생이고요. 아, 예. 예, 그 전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예, 그쪽에 지금 현재 퇴사를 한 상태고요. 아, 그러시군요. 강사합장에서 일을 하다가요. 네. 아무튼 뭐 국정감사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부정 채용에 대한 어떤 사실이 하나도 이렇게 이제 밝혀졌는데. 네. 소문으로만 떠돌았지만 설마 했던 게 사실로 밝혀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정말 이제 불공정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예. 이제 사회가 돈 있고 빽 있으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풍토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예. 이길 거라고 확신하세요? 예, 저는 분명히 승소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예. 승소를 못 하더라도 강원랜드에 이제 경종을 울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가상의 판사로 우리 선생님한테 부정 채용 때문에 이 원고가 탈락됐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선 언론의 네. 취재를 보면 이제 채용 청탁에 대한 이제 강원랜드 내부 인사팀에서 만든 자료가 나왔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나 네. 뭐 지역 현안이나 이제 공동개발 추진위원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청탁했다는 것이 분명히 문서화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으로도 뭐 100% 확신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비참하게 느껴지셨다고 얘기할 정도고 사실 뭐 자기 능력 탓, 실력 탓, 뭐 자기 탓을 얼마나 그동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네. 게 음서제, 매관 네. 매제. 우리 역사책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책에서 봤던 이런 병폐가 이 현대 지금 이 시대에 부활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입사 지원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럴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재판 결과가 정말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일벌백계로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네. 이게 고리를 확 끊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일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심이라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도 사익을 추구한 바 없고 그렇죠. 최순실도 자기는 일만 도와줬지 내가 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너무나 명백하게 그 부분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른바 정범실록에 의해서. 사적 정범실록. 예, 앞으로 영원히 제가 영원히 보기에는 기록돼야 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최대의 공적인 것 같아요. 청와대도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남겼다는데 이제 7건이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56건이었다가 사실 청와대 내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수석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여태까지 이런 수준으로 그렇죠. 완벽하게 기록하여 매일매일의 일들을 꼼꼼히 수첩으로 물리적으로 남긴 케이스가 없었죠. 없죠. 예. 예. 근데 이 안종범 수석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물론 구속도 했지만 어쨌든 이 꼼꼼한 기록 정신과 명예사관 뭐 이런 걸 부여를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역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어떤 박물관 수준에다가 보관해서
온라인에서 PDF로 전부 다 전환한 다음에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던 거, 특검만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실 이야기는 이성화 하나은행 전 독일 본부장 잠깐 했었던. 저희도 어제 그저께 브리핑에서 소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그렇죠. 예.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가 아니라 당연히 보통 그럴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성화 씨 예. 당시에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독일 본부장이었던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와 이름을 2015년 9월 13일 날 적어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적었느냐를 보는데 그거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휴대전화 번호를 네, 알려줬다. 아니 근데 여러 번 얘기하죠. 왜 이런 것까지 자기가 챙기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런 거는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꼭 하여튼 박 전 대통령을 거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구조를 최순실이 고집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2015년 9월 13일 그 메모를 적고 9월 14일 날 바로 그 계좌로 거기서 만들어진 계좌로 삼성이 돈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때 만들어진 계좌가 바로 삼성이 코아스포츠라고 코어스포츠, 비덱스포츠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코어스포츠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게 좀 오래돼서 잠깐 기억을 환기시켜드리면 코어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만들어서 그 회사로 삼성의 돈을 받는 창구로 썼던 회사죠. 그렇죠. 코어스포츠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 사업 228억 원인가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중에서 실제 78억 원가량은 입금이 됐고 그 계좌로 입금이 됐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또 하나는 그 회사의 지분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100% 소유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변경이 된 게 원래는 이것도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독일에 있는 뭐 변호사 이름으로 개설을 합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2015년 11월까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아예 주주도 아니었어요. 근데 계좌는 어쨌든 2015년 9월경에 개설이 된 걸로 보이고 9월 14일부터 삼성이 거기에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상한 게 그러면 주인도 아니고 계좌의 주주도 아닌데 이 계좌로부터 최순실이 돈을 빼낼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인출권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돈으로 생활비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TBS 돈을 김어준 공장장이 빼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 좋아. 아니 이게 언론에서 무슨 뭐 특혜 인출권이라고 그렇게도 했는데 특별 인출권이라고 보셨는데 특별 인출권은 원래 IMF 구제금융이 국제금융에서 이자 제한 없이 뺄 수 있는 그냥 차명계좌인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차명계좌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남의 이름으로 돈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좌 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안에서 돈 빼듯이 멀쩡한 회사의 돈을 아무런 관련이 법적으로 없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빼갈 수 있도록 은행의 지점장이 도와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최순실 씨가 겉으로는 아무 관련 없는 주인도 아닌 주주도 아니고 대표이사고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런 회사에 돈이 꽂히는데 그 돈을 최순실 씨가 빼갈 수 있도록 그 은행에서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의 차명계좌라는 걸 은행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은행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점장인 이성화 지점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날짜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 13일 날 이거를 적게 했고 그 다음 날 삼성이 돈을 보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최순실이 돈을 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이 회사를 다시 소유주가 바뀝니다. 그렇죠. 최순실과 정유라 씨로 회사 이름이 바뀌어요. 소유로 바뀌어요. 100% 지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싹 바꿔서 자기들 회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스포츠 돈을 횡령한 거를 은행 지점장이 도와준 거고 그렇게 비덱을 횡령한 것을. 코어스포츠. 그리고 그거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냐. 물론 이거는 아직 수사가 여기까지 진척이 안 됐어요.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정황상 너무 분명하잖아요. 뜬금없이 이 일을 중간에서 이제 어레인지한 은행의 해외 지점장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줬다라는 게 메모가 딱 적혀 있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왜 알려줬을까요?
뭘 왜 알려줬어요? 빼가라고 알려준 거지. 돈 빼가라고 여기서. 굳이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도 이 계좌를 어디로 개설을 할 것인가를 놓고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랑 여러 번 의논을 합니다. 어느 계좌를 해야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네. 말 관리, 말 사는 비용 같은 걸 어디로 입금을 해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나중에 안 되게. 네, 문제가 나중에 안 되게. 그랬는데 그 결과로 결국 찾은 게 이제 하나은행 쪽이었던 거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멀쩡한 은행에서 지점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권리를 주며 그런 식으로 계좌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돈이 지금 뇌물이라고 지금 검찰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이 준 돈이. 네. 그러면 뇌물을 그렇게 빼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건 범죄 수익 은닉죄인 거고 결국에는 그거를 도와준 게 지금 이성화 전 본부장 같은 경우가 이걸 도와준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유라가 지금 3번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받아서 오늘 새벽에 이제 풀려나는데 정유라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정말 이상한 거 하나가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강원도 땅 담보받아가지고 독일에서 4억 7천가량 대출을 받아서 그걸 독일에 신용장으로 받은 신용장으로 거죠. 예, 보통 이제 무역회사들이 받는 그러니까요. 신용장을 19세에 정유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용장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4억 원을 독일에 있는 지점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거를 승인해 준 사람도 이 이상화 지점 당시 지점장이었고요. 그렇죠. 예. 또 이분은 나중에 한국에 와서는 없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승진을 하죠. 그 하나은행 내부 문서에 따르면 그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인사 지침이었고 특혜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하라고 돼 있습니다. 안내하라고. 네, 하여튼 정유라 씨가 정유라 씨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유라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범죄 요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미 2대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 대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구속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 계실 때 이정열 전 부장판사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거기서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으면 그럼 기초가 알려졌으면 더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당시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시에는 학사비리니까 이화여대 학사비리 청담고 비리로 해서 업무방해 정도로는 이제 좀 약해서 아마 굳이 얘기를 하자면 기각된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얘기들은 새로운 얘기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정유라 씨의 영장 재청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기초가 될 내용들인 거죠. 그렇죠. 마침 공교롭게 시점이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서 어제 같은 경우도 11시간가량 조사를 하면서 주로 삼성에서 승마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확인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덴마크 쪽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영장을 치려면 덴마크에서 데려올 때 이 넣었던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하려면 또 덴마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좀 꼬여 있긴 합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지금 정유라 씨는 엄마가 다 했다죠. 한마디로 하면. 어머니가 다 했고 모른다. 본인은 모른다는 게 일관된 답변이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은 게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나왔었죠. 박재홍 승마협회 감독이었고 정유라 씨의 감독을 했고 본인도 승마 대표 선수 출신이고 이 사람이 삼성의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승마협회와도 관련해서 직접 정유라 씨와 함께 승마 일을 하려고 그 덴마크로 갑니다. 독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정유라 말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심지어 자라고 내준 방에서 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잠도 못 자서. 개 냄새요? 창가에 붙어서 잠을 잘 정도였다. 그거 뭐 개를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개 자던 방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이 없었나 보죠. 뭐 호텔인데 숙소가 호텔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도 지금 증언이 나와서 결국에는 삼성도 해왔고 최순실도 해왔던 얘기가 끊임없이 삼성의 지원 사업의 일환이었고 정유라가 혜택을 받은 건 맞지만 6명의 지원자 중에 1명일 뿐이었다가 이제 방언론인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고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사실 정유라 씨도 그걸 알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하고 같이 훈련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 제일 처음으로 독일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언론에 알려졌던 게 호텔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 개조한 다음에 숙소로 만들고 거기서
아들하고 뭐 이렇게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는 사진이 알려졌잖아요. 네. 거기 무슨 승마협회 선수들이 가가지고 승마단을 꾸미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어디까지 정유라 씨의 책임을 묻고 어떤 이유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입장에는 정유라 씨를 이제 구속을 시키고 요 기간 동안 그리고 그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혐의들 중에 일부를 자백받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이제 심리적 압박이라는 부분을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검찰도 요즘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 시간 이미 구속 기간이 도가 실렀고 초기에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그렇게 딸을 데려와서 구속되는 모습까지 보게 될 경우에는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최순실의 태도를 보면 이제 준 법조인, 네. 구속 법정이 익숙해졌어요. 전문 피고인 뭐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시점에서는 구속시킨다고 최순실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너무나 황당하고 이게 뭐가 있냐면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오래 갇혀 있고 물론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워낙 날마다 거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있다 보면 머릿속에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려다 보니까 자기 편한 기억들을 하는데 이게 삼성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 얘기까지도 법정에서 한 겁니다. 정유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였는데 괜히 삼성이 끼어들어서 애를 망쳐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삼성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군요. 자기한테 유리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뭐 애 버릇 나빠지게 만들었다. 괜히 비싼 말 사줘가지고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정신세계가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세상을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완벽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마음 편안하게. 요즘은 몸이 아프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실 예정인 거죠. 아직 이미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새로 나오는 수첩에서의 정황들이나 또 오늘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대통령 수첩에서 KT 네.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의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광고를 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단서가 되는 문장들이 나왔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는 그냥 훌륭한 광고인들을 소개했을 뿐 민원이었고. 네, 민원이었고 광고 몰아주기든지 뭐 이과 관련된 건 전혀 모른다고 그랬는데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죠. 언급된 문장이 나왔단 말이죠. 네. 아예 수첩.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안정범 수석의 말이었다면 그 말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이제 물증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가적인 이제 수첩을 통한 정황이나 물증이 나오면 새로운 기소나 추가 기소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장되는 거잖아요. 네. 구속영장 만료 시점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다투고 있으니까. 네, 지금 어떻게든 그 만료 기간까지 네. 버틴 다음에 출퇴근 재판을 받겠다는 게 그쪽 전략인 것 같은데 그 전략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그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와서 아까 이제 최순실 씨만 아프다고 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도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아프실 예정이죠. 네, 그리고 다들. 증인을 400명이 넘게 꼭 불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가 있다는 거고.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서 한번 신문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정말 고통스럽죠. 네,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아니 아플 거예요. 아플 예정이 아니라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변호사도 저도 증인신문 최장했던 게 6시간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한 4시간 넘어가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워낙 그동안 집중해서 심리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날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려요. 400명? 400명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엊그제는 재판관들이 아플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 하면 저는 이제 떠올려 보면 증인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을 하고 그 중간에 재판관에 끼어들고 중간에 이제 불분명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때 네. 신경이 곤두서서.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한다? 야. 그 진짜 그래서 지금 드려야 말씀이 지난주에 안 계실 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인데 일본에서 있었던 그 공장장 닮은 사람 있죠? 오음진리교 교주. 닮다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좀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스타일이. 말도 안 되는. 야, 이건 그 재판이 10년을 갔다라는 거거든요. 허위사실 유포로 좀 고소당하고 싶어요. 제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관련된 아니, 전문가입니다. 스타일이. 찾아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근데 그때 재판이 10년을 갔고 그때 증인이 한 4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가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 재판이 일주일에 4번씩 하고 있는데 전문 피고인으로서 보통 재판 네. 얼마나 한 번씩 받죠? 한 달에 한두 번 받기도 빠듯합니다. 원래. 빠듯하죠.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으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예. 실제 일주일에 4번씩 해서 10월까지 받으면 7년 가까이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 재판 일정이. 그러니까 이걸 짧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400명은 1년 내에 못할 거라고 봐요. 못하죠. 절대로.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못하죠. 체력도 안 되고요. 재판관 쓰러지고요. 재판관 아플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니 국가배상 청구해야 돼요. 재판관이.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말고도 지금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삼성이 정경련을 통해서 예. 직접적으로 그 관변단체라고 부르죠. 예. 이른바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 국정교과서 같은 것을 지지해 달라라는 그런 시위를 예. 하는 단체들에게 정경련이 직접 지원을 해줘라라고 삼성이 요구를 했다는 그런 또 증언도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그만큼 밀월 관계였다는 얘기 더하기 또 삼성이 이 단체에게 돈을 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쪽에 돈을 주고 대신에 삼성은 여전히 지금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대가를 받았으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최순실을 직접 지원을 해주고 대가는 삼성이 받은 거랑 마찬가지 구조가 여기서도 성립될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검찰도 추가적으로 기소할 부분을 찾아낼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특검이 그 특검 연장에 대해서 1월 말 2월 굉장히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예. 특검 연장 결국 안 됐는데 황교안 당시 대행이 안 해줬고 그러면서 사실은 특검의 수사가 급마무리가 돼버렸어요. 하다가 말았거든요. 어쩔 수 없다. 뭐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 기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아요. 자, 대표적인 게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서인과 예. 두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도 안 돼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항상 의심을 품었던 코리아 그랜드 레저 같은 예. 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카지노와 관련돼 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된 바가 있고 왜 장애인 펜싱팀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까지 최순실이 관심을 가졌을까. 예. 물론 가까운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펜싱 선수 출신이라는 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수익이라는 게 딱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이권이 있다. 뭐가 있다고 생각을 볼 수 있는 제가 거거든요. 처음부터 주장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승마협회 같은 경우는 딸 정유라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펜싱팀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전기빵을 뒤져봐야 된다. 제가 당시 전문 용어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재판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있고 추가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 전략이 느리기도 만약에 이게 정말 또 느려져 버리, 그러니까 6개월 더 늘어나면 이 전략 포기할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똑같은 결과, 그러니까 탄핵 때라 했을 때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출석 안 하고 지연했던 것이 소용이 없었구나.
나오지 않은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어떤 식의 의전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죠. 네, 그래서 면밀히 살펴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당시 이제 청와대가 외교 의뢰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당시 이제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이나 실무 때문에 방문을 할 때는 미국 정부에서 환영객이 나오지만 이번 방문은 유엔 총회 참석이기 때문에 영접객이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홍 대표의 수행 비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 제기였는데요. 지난 10월 9일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5군데서 했어요. 그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군에서 했다면 기무사겠죠. 이 정치 사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시 이제 군과 경찰, 검찰 모두 적법한 통신 조회였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수사 대상자의 이제 통화 목록에 홍 대표의 수행 비서가 포함돼서 절차에 따라서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홍 대표의 발언을 두고요.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뭐 이제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양아랑 기자가 몇 개의 사례를 골라 오셨지만 이것 말고도 뭐 제가 생각나는 게 또 있는 게 최근에 국회 특수활동비 이야기하면서 네. 자기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돈 받아가지고 당시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나눠줬다. 맞아요. 이게 당사자 반발 때문에 내 기억의 착오다. 이렇게 수정한 적도 있잖아요. 네, 뉴스웨브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몰라서 한 말이든 전략적으로 한 말이든 간에 분명한 거는 그 상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뭐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 뭐 성향이 다른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고 이제 어떤 정치의 양식이 공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네. 상대를 공격하는 거 뭐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사실 확인, 팩트 체크는 하고 공격을 해야지 좀 공방도 격조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럴게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하실까 그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심재철 의원의 주장도 이걸 국가기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 행위의 증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다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얘기라도 볼 수 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할 거면 격조 있는 공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팩트부터 좀 확인하고 하자. 이런 네. 이야기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최악의 취업난에 취업 준비생의 이제 공분을 넘어서 절망을 느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그것입니다. 2012년에서 2013년 강원랜드의 신입사원의 95%가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것으로 이제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한겨레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합격자 전원이 그러니까 95%가 아닌 100%가 청탁과 연결됐다. 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네. 이게 고리를 확 끊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일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심이라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도 사익을 추구한 바 없고 그렇죠. 최순실도 자기는 일만 도와줬지 내가 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너무나 명백하게 그 부분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른바 정범실록에 의해서. 사적 정범실록. 예, 앞으로 영원히 제가 영원히 보기에는 기록돼야 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최대의 공적인 것 같아요. 청와대도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남겼다는데 이제 7건이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56건이었다가. 사실 청와대 내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수석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여태까지 이런 수준으로 그렇죠. 완벽하게 기록하여 매일매일의 일들을 꼼꼼히 수첩으로 물리적으로 남긴 케이스가 없었죠. 없죠. 예. 예. 근데 이 안종범 수석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물론 구속도 했지만 어쨌든 이 꼼꼼한 기록 정신과 명예사관 뭐 이런 걸 부여를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역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어떤 박물관 수준에다가 보관해서 온라인에서 PDF로 전부 다 전환한 다음에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던 거, 특검만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실 이야기는
이성화 하나은행 전 독일 본부장 잠깐 저희도 어제 그저께 브리핑에서 소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그렇죠. 예.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가 아니라 당연히 보통 그럴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성화 씨 예. 당시에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독일 본부장이었던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와 이름을 2015년 9월 13일 날 적어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적었느냐를 보는데 그거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휴대전화 번호를. 네, 알려줬다. 아니, 근데 여러 번 얘기하죠. 왜 이런 것까지 자기가 챙겼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런 거는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꼭 하여튼 박 전 대통령을 거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구조를 최순실이 고집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2015년 9월 13일 그 메모를 적고 9월 14일 날 바로 그 계좌로 거기서 만들어진 계좌로 삼성이 돈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때 만들어진 계좌가 바로 삼성이 코아스포츠라고 코아스포츠, 비덱스포츠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코아스포츠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게 오래돼서 잠깐 기억을 환기시켜드리면 코아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만들어서 그 회사로 삼성의 돈을 받는 창구로 썼던 회사죠. 그렇죠. 코어스포츠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 사업 228억 원인가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중에서 실제 78억 원가량은 입금이 됐고 그 계좌로 입금이 됐는데 백스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문. 네. 근데 이제 속칭 이제 백스다 보면 이제 돈도 좀 내야 되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 이제 같이 따라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은 전공도 그 관련 전공을 하셨다면서요? 예, 전공도 지역에 있는 관광학과를 나오고 이제 뭐 지역 이제 평양 지역에 살았으니까 가산점도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탈락을 했었던 거죠. 아, 그러면 혹시 대학에 그 진학을 할 때부터 혹시 그 이 강원랜드를 염두에 두셨었어요? 네, 강원랜드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다녔던 대학도 퇴사를 하고 지역에 있는 관광학과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럼 혹시 그 지금 선생님 같은 이렇게 지역 주민이면서 강원랜드의 문을 계속 두드렸던 이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주위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요. 예.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도 못 들어가고 이제 타지로 일자리가 그 지역이 많이 없으니까요. 타지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은 2015년까지 강원랜드 지원했는데 이제 떨어지셨고. 네. 그럼 어떻게 지금은 직장 잡으셨어요? 아, 지금은 7년생이고요. 아, 예. 예, 그 전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쪽에 지금 현재 퇴사를 한 상태고요. 아, 그러시군요. 관광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요. 네. 아무튼 뭐 국정감사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부정 채용에 대한 어떤 사실이 하나도 이렇게 이제 밝혀졌는데. 네. 소문으로만 떠돌았지만 설마 했던 게 사실로 밝혀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정말 이제 불공정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예. 이제 사회가 돈 있고 빽 있으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풍토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예. 이길 거라고 확신하세요? 예, 저는 분명히 승소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예. 승소를 못 하더라도 강원랜드에 이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가상의 판사로 우리 선생님한테 부정 채용 때문에 그 이 원고가 탈락됐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선 언론의 취재를 보면 이제 채용 청탁에 대한 이제 강원랜드 내부 인사팀에서 만든 자료가 나왔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현안이나 이제 공동개발 추진위원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청탁했다는 것이 분명히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뭐 100% 확신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비참하게 느껴지셨다고 얘기할 정도고 사실 뭐 자기 능력 탓, 실력 탓, 뭐 자기 탓을 얼마나 그동안 하셨겠어요. 좀 황당한 게 음서제, 매관 매제. 우리 역사책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책에서 봤던 이런 병폐가 이 현대 지금 이 시대에 부활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입사 지원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럴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재판 결과가 정말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일벌백계로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조금만 이제 더 나가게 되면은 막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바로 이 점을 제기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의 혁신과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국민을 등돌리게 하는 막말,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홍 대표가요 어제 이제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박계를 암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저도 봤는데 기생충이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아유, 네. 네. 아무튼 근데 이 막말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말들 이게 또 그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 발언도 이제 꽤 많이 있었는데 예. 홍 대표의 이제 발언 이후에 정정된 사실들도 이제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뉴스웨브에서는요 그런 발언 몇 개를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최근 홍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있습니다. 네.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코드 검찰화하려는 부정한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건 팩트가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네, 공수처가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 발언을 제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네. 홍콩에는 염정공서라는 게 있고요. 대만에는 또 이를 벤치마킹한 염정서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부패 행위조사국이에요.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이제 반부패 수사기관들이 있는데 이름들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네. 네. 다만 이 해외 반부패 기관들은요. 대부분 수사권은 갖되 기소권은 부여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언은 이런 거고요. 예. 두 번째 발언은 지난 9월 1일 방송의 날에 있었던 발언인데요. 네.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던 당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했던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홍 대표는 그때 이제 김 사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체포영장도 검찰이 청구한 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이 청구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사법사상 없을 겁니다. 또 그 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법사상 없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바로 뒤에 무슨 소리냐 사례 많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특사경이 뭐 체포영장 청구한 사례 없을 것이라는데 일단은요, 특사경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검찰에다가 특사경이 영장을 신청하면 그렇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사가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체포영장 발부 사례 김장겸 사장 이전에도 많았는데요. 굳이 올해 수치를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요. 지난해만 1,500건에 달했습니다. 아무튼 그 주장은 하는데 팩트가 틀렸다 이 그 말씀이신데 또 네.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제 지난 9월 19일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서 푸대접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홍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욕 공항에 갔을 때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 명도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청탁자 명단에는 뭐 이제 기존에 알려진 대로 전현직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예. 뭐 당시 이제 취업생들 사이에서 백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문이 실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상실감, 호탈감을 넘어서 엄청난 이제 분노가 일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당시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요. 이제 네. 올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네. 참여연대가 2012년에서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요. 네. 합격자를 제외하고 원고인단에 모집했는데 일부 실비를 제외하면 모든 소송 비용이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 가운데 한 분을 잠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고요.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번에 이제 집단 손배 소송에 참여를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자, 강원랜드에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어요? 저는 2005년부터 지원을 했고요. 몇 번이나 지원하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한 7번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강원랜드에 지원을 하신 거네요? 예, 지역 주민이고요. 아. 그 지역에서 이제 가장 이제
복지도 좋고 연봉도 높은 기업이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거주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강원랜드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근데 계속 떨어지셨던 거네요, 그러면? 예, 계속 떨어지고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지원은 했었죠. 예, 근데 7번 지원하셨는데 그럼 뭐 최종 면접 이렇게까지 가셨던 거예요? 아, 면접은 몇 번 갔었고요. 네. 면접까지 몇 번 갔었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연극부 그러면 탈락을 하셨는데 왜 떨어지는지 혹시 이제 그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부정 채용은 전혀 뭐 꿈에도 상상을 안 했던 건가요? 그러면?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간간히 소문은 들렸었어요. 아, 지역에서? 예, 지역에서 뭐 1년치 연봉을 줘야지 들어가니 금정 촉탁을 해야지 들어가니 뭐 이런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근데 설마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잠깐 뭐 지금 말씀해 주신데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강원랜드 공개 채용이 이제 뜨게 되면 지역의 이슈화가 되게 크게 됩니다. 채용 공고 뜨면 예, 채용 공고가 뜨면 이제 지역의 이슈화가 엄청나게 크게 돼서 이제 뭐 평양 지역 4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뭐 강릉, 춘천, 원주 지역들, 강원도 전체가 이제 들쏠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이제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제 신의 시장이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뭐 백을 쓰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역 유지들한테 얘기를 해서 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은 무성했었어요.